안녕하세요. 해설사 이보석입니다. 오늘은 경복궁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경복궁은 어떤 곳이냐면 궁궐이라는 곳입니다. 그럼 궁궐이 뭘까요? 궁궐이라는 것은 왕이 사는 집과 왕이라는 회사가 합쳐져 있는 공간을 궁궐이라고 부릅니다. 조선시대 때 이 궁궐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돌아볼 경복궁은 가장 첫 번째 궁궐, 가장 으뜸 가는 궁궐, 1번 궁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궁이라고 어렵게 부르기도 해요.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며 가장 멋있는 공간이죠. 이 경복궁은 가장 멋있는 공간이면서 정말 수많은 건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건물들을 오늘 다 돌아보긴 힘들겠죠. 그래서 가장 멋있는 탑 3, 3개의 건물만 오늘 둘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건물은 광화문입니다. 광화문은 경복궁이라는 커다란 궁궐의 정문이에요. 대문이죠. 여러분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만나겠는 대문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대문에 가면 언제나 주소나 이름이나 아니면 몇 호라고 적혀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광화문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을 보시면 현판이라고 해서 이름표가 붙어져 있어요. 옛날에는 모든 건물에 다 이름들을 붙여줬었거든요. 광화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찾았나요? 근데 그 이름표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부분이 이상하냐면 여러분들이 글씨를 써놓은 책을 볼 때요. 글씨가 어떻게 쓰여 있냐면 왼쪽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쓰여 있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저 광화문이란 이름표는 어떻게 생겼어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글씨를 써 있어요. 이상한 부분이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또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글씨를 쓰곤 했다는 게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광화문은 어느 쪽 문일까요? 동서남북 중에서 어디? 바로 남쪽 문입니다. 옛날에는 건물을 짓고요. 가장 첫 번째 문인 정문을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는 남쪽에 만들곤 했었어요. 왜 남쪽에 만들었는지는 나중에 좀 더 깊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광화문이 남쪽 문인 거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줬을 때만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아까 광화문이라고 쓰여있는 현판 이름표 보셨죠? 그 이름표 아랫부분에 보면 조그만한 사각형으로 되는 그림들이 좀씩 건물에 붙여져 있어요.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아보면 그 방향을 알 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동서남북 그리고 중간중간 사이사이까지 포함해서 총 8개의 방향을 8궤라는 것으로 나타내곤 했었습니다. 8궤. 여러분들 비슷한 거 어디서 봤을까요? 맞아요. 태극기에서 봤습니다. 태극기에 보시면 동그란 태극마크 이 4개의 방향의 검은색으로 줄이 있죠. 그걸 궤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방향을 나타내곤 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광화문에는 남쪽을 표시하는 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으로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지붕이에요. 지붕 끝에 보면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에 조그만한 인형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세요? 맞아요. 그 인형들을 우리는 잡상 또는 어처구니라고 부릅니다. 잡상 또는 어처구니가 무엇이냐?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이유 잘 몰라요. 불이 나는 이유 잘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건물이 부서지거나 건물에 불이 나거나 아니면 나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아플 때 그럴 때는 이 귀신들이 나쁜 기운들이 그 병이나 나쁜 것들을 일으킨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런 나쁜 귀신들, 나쁜 기운들이 이 궁궐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잡상 또는 어처구니들을 건물에다 올려놓고 그런 나쁜 기운을 내쫓았다고 하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으로 또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면 우리가 많이 봤을지 모르겠어요. 해치 또는 해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해치 또는 해태라고 부르는 건 실제로는 존재하는 동물은 아니에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어떻게 생겼냐면 쉽게 생각하면 호랑이의 모습에 뿔이 달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뿔이 이렇게 달리죠. 무섭게. 이 해치한테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냐면요. 사람들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하죠. 또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착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 앞에다 그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사람이 싹 지나가면 이 무서운 뿔로 빵! 들이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옛날부터 해태를 문 앞에 또는 이 사람들이 많이는 다니는 곳에 만들어 놓곤 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게 되는 건물은 근정전입니다. 근정전. 아까 우리 조선시대 모든 건물에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했죠. 이름 확인할 수 있나요? 맞아요. 이름표. 현판이라고 부르는 거기에 근정전이라는 이름표 확인하시고요. 자, 근정전 무슨 뜻일까요? 근정전. 열심히 바르게 일을 하라 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이름이 근정전입니다. 근정전은 어떤 건물이냐면 이 경복궁 안에서 가장 으뜸 가는 궁궐, 가장 중심이 되며 가장 중요한 건물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걸 정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무 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나라에서 아주 커다랗고 중요한 행사를 진행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정전, 근정전입니다. 그 다음으로 만날 수 있는 게 바로 2층으로 된 지붕들 밑에 가운데 커다란 문이 열려져 있는데 거기 뒤에는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왕이 앉는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좌 또는 용상이라고 부르죠. 이 어좌와 용상이 엄청 멋있게 되어 있는데 그걸 더욱더 멋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이 항상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에 뭐가 그려지냐면 해가 그려져 있고 달이 그려져 있고 산이 5개 있고 또 양쪽으로는 폭포가 흐르고 나무가 멋있게 되어 있어요. 밑엔 파도가 치죠. 이 그림을 옛날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일월오봉도, 해와 달과 5개의 산이 그려져 있다라고 해서 일월오봉도라고 불러요. 이 그림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왕만이 가질 수 있는 그림이자 왕을 상징하는 그림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건 왕이 아니고선 가질 수 없습니다. 왕이 아닌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요. 왕이 되려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 그림을 보려면 어떻게 해요? 경복궁에 가서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보실 수 있어요. 자, 지금 집에 계신 어른한테 가서 이 역사 공부하게 10,000원짜리 한 번만 빌려주세요 하고 받아오세요. 자, 10,000원짜리는 근데 누가 그려져 있는지 알고 있나요? 맞습니다. 조선시대 때 4번째 왕 세종대왕이 그려져 있죠. 조선의 왕이니까 왕을 위한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죠. 무슨 그림? 1월호봉도. 해와 달과 산이 그려져 있는 1월호봉도. 10,000원짜리 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있나요? 맞아요.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는 1월호봉도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어디로 가느냐?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있고요. 가운데 돌이 박혀져 있습니다. 이 돌의 이름을 답도라고 불러요. 밟을 답자를 써서 답도라고 불러요. 옛날에 왕은요, 무조건 가운데로만 다닙니다. 가운데 길로만 다녀요. 그럼 왕은 이 답도를 밟고 지나갔을까요? 미끄러지면 어떡해요? 미끄럼틀처럼 생겼는데 왕이 다치면 어떡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왕은 이걸 밟고 지나가지 않죠.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맞아요. 가마를 타고 지나갑니다. 왕이 탄 가마가 지나가는 길이 답도인데요. 근데 그 답도에는 그림이 또 그려져 있어요. 어떤 그림이자? 새 그림입니다. 새 그림이 어떤 새냐면 봉황이라고 부르는 새예요. 봉황은 어떤 새냐면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데요. 옛날에 상상 속의 새로 아주 기운이 좋고 복을 갖다 주는 새로 왕을 상징하는 동물로서 그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무엇이냐? 커다란 돌로 된 바닥이 있어요. 보이죠? 그 돌로 된 바닥에 조그만한 동그란 고리가 있는 거 보이나요? 그 고리가 차일고리라고 합니다. 차일고리. 어떤 고리냐면 생각해보세요. 여름이에요. 한 2시쯤 됐어요. 햇볕이 엄청 쨍쨍쨍쨍 내려쬐고 있는데 거기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네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두꺼운 옷을 입고 모자까지 쓰고 몇 시간 동안 서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덥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힘들어하는 신하들을 위해서 왕이 어떻게 했느냐? 엄청나게 커다란 천막을 쳐줬어요. 그 천막이 얼마나 큰지 그 천막을 고정하려면 엄청나게 단단하게 묶어야 되거든요. 그 단단하게 묶기 위해서 밑에 돌에다가
엄청 강하게 그 고리를 박아놓고 두꺼운 쇠 고리예요. 그걸 박아놓고 거기에다가 단단하게 고정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막을 차, 해, 일자를 써서 차일고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경복궁 가시면 꼭 빼보세요. 뺄 수 있나? 아마 못 뺄걸요. 그거는 아마 포크레인이나 크레인이 와야지 뺄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도전을 한번 해보기. 자,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건 건물 밑에 조그만한 꽃병같이 생긴 거, 그리고 조그만한 그릇같이 생긴 거 혹시 확인했나요? 찾아볼 수 있어요? 네. 자, 조그만한 꽃병처럼 생긴 건 정이라고 부르고요. 그릇처럼 생긴 건 드무라고 부릅니다. 정은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는 태웠을 때 좋은 향기가 나는 풀을 태우게 되거든요. 그것을 피우기 위한 향로 또는 불을 피우기 위한 화로로 사용했다고 하고요. 밑에 있는 조그만한 드무는 뭐 할 때 사용하는 거냐면 그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나쁜 일이 일어나면 다 누구 탓이라고요? 귀신 탓이에요. 나쁜 귀신들이 이 나쁜 일들을 건물에 불을 내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건데 옛날에 불을 나는 이유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화마라고 하는 귀신이 있어요. 불을 내는 귀신입니다. 그 불을 내는 귀신이 날아와서 이 건물에 불을 내게 되는데 이 화마한테는 아주 슬프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화마는 사실 아주 슬프게도 얼굴이 못생겼다고 해요. 얼굴이 못생겼는데 더욱 슬픈 건 뭐냐? 자기가 슬프게도 얼굴이 못생긴지 모르는 거예요. 이 못생긴지 몰랐던 이 화마가 어느 날 궁궐에 불을 내러 오는데 이 드무에는요 항상 물이 찰랑찰랑하게 채워져 있거든요. 고기가 달빛을 봐서 반짝반짝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호기심이 든 화마가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쓱 들여다봤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비쳤을까요? 자기 얼굴이 비친 거예요. 근데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엄청 못생겼어. 근데 그 못생긴 게 자기도 너무 깜짝 놀랐나 봐요. 그래서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갔다 라고 해서 이 드무를 만들어 놨다고 하죠. 재밌죠? 실제로는 소화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불이 나면 고기에 있는 물을 먼저 떠다가 이 건물을 끄게 되는 소화기 역할을 하는 게 드무입니다. 다음으로 만나게 될 건물은 경회루라는 건물입니다. 경회루는 아름다운 호수 위에 떠있는 멋지고 커다란 건물이죠. 이 경회루는 조선시대 때 지어진 나무 건물 중에서 가장 큰 건물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물 중에서 가장 커요.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이 있죠. 자, 그리고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냥 바닥이 그냥 바닥에다가 돌을 쌓고 만든 것이 아니라 돌로 만든 기둥들을 세워놓고 그 위에 건물을 올렸다라고 해서 이걸 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밑에 기둥들의 모양이 특이합니다. 이 기둥들은 총 몇 개냐면 총 48개, 48개예요. 자, 근데 이 바깥에 있는 24개의 기둥과 안쪽에 있는 24개의 기둥이 모양이 달라요. 바깥에 있는 24개의 기둥은 사각형으로 각진 모양이고요. 안쪽에 있는 24개의 기둥은 동그란 기둥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것을 한자로 부르면 천원지방사상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사각형, 땅을 상징하는 사각형 기둥과 하늘을 상징하는 동그란 기둥을 섞어서 사용했다고 하죠. 또 24는 무슨 뜻일까요?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옛날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의 계절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던 우리나라는 이 계절, 4개의 계절을 조금 더 짧게 나눠서 24개의 계절로 불렀다고 해요. 24절기라고 부르는데요. 그 24절기를 뜻하기 위해서 총 24개의 기둥을 사용했다고 하죠. 자, 경회루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경회루는 경복궁이 처음에 세워졌을 때부터 있지는 않았어요. 원래는 고기는 그냥 땅으로 메워져 있고요. 건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3대 왕이었던 태종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 있었던 건물이 자꾸 망가지고 부서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에게 알아보라고 시켜봤더니 어떤 게 있었냐? 이 땅 밑에 물이 솟아나는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어떻게 했어요? 그곳을 땅을 파내고
흙을 파내고 거기다가 연못을 만들게 된 거고요. 그 연못 위에 커다랗고 멋있는 정자를 만들게 된 겁니다. 엄청나게 멋있어요. 옛날에 왕만 올라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도 올라가 보실 수 있습니다. 꼭 가보시고요. 자, 이제 건물로 가볼까요? 건물로 들어가려면 이 문이 3개 나 있어요. 문이 3개 나 있고요. 그 중에서 왕은 어디로 갔을까요? 맞아요. 가운데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운데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경치를 감상하게 되는데 엄청 멋있는 호수의 경치를 감상할 때 연산군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연산군이라는 왕은 더 멋있고 더 아름다운 걸 보기 위해서 그 호수에다가 섬을 만들게 됩니다. 섬 2개를 만들고 거기다 멋있게 나무를 심었어요. 경치가 아주 아름답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리냐면 만세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의 경치를 위에서만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직접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돌아볼 수 있게 뱃놀이라는 걸 즐길 수 있게 만들기도 했고요. 또 이 호수 네모난 한대에 이 가장 위쪽에 조그만한 정자가 옛날에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도 만들어져 있죠. 그 정자의 이름은 하향정이라고 부릅니다. 하향정은 어떤 곳이냐? 조선이 없어지고 나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세워졌죠. 자,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나서 첫 번째 대통령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하양정을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하양정에서 뭐가 했느냐? 낚시를 즐겼다고 하죠. 자, 그런 건물로 유명한 것이 하양정과 경회루입니다.